내일 뉴스 미리 보기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미국 소비자 물가 이거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계속 말했잖아요. 그 근거로 그래프까지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얘기한 게 미국의 중고차 가격 지수. 실제로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나왔고, 아무리 뭐 지금이 정점이든 나중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장 이제 3월 FOMC에서 금리를 한 방에 50bp 0.5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92.8%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우리 금요일 마감할 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미국 목요일만 해도 한 방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24%였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 한 방으로 92.8%가 돼버렸어요. 도대체 몇 배가 뛴 거죠? 그리고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무려 2년 반 만에 2%대까지 슈팅을 하면서 심리적인 저항선을 돌파했고, 주요국 국채금리도 모두 일제히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했잖아. 그게 바로 떨줍 올팔이잖아요. 떨어지면 줍줍하고 올라가면 무조건 팔아서 현금화해라. 3월 15일 FOMC까지는 떨어지는 날은 싸게 줍고, 하루 뒤든 이틀 뒤든 3일 뒤든 뭐 데드캣 바운스든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올라가는 날은 미련 없이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간직하자. 그리고 또 다른 날 또 떨어지는 날 줍줍할 준비를 하자. 그래서 떨줍 올팔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지난 그 나스닥 버블 붕괴 당시에도 증시가 한 방에 그냥 맛이 가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금 딱 테슬라 그 주가랑 차트랑 똑같아요. 그때 당시 닷컴 버블 붕괴가 시작되던 초기 상황이 진짜 매우 비슷해요. 한 10% 팍 떨군 다음에 며칠 있다가 다시 한 3% 반등 주고, 그러고 나서 또 그 반등폭이 한 2배로 또 급락 때리고, 그러다가 또 며칠 있다가 또 한 4%, 5%또 올라가지고 지난 급락의 절반 정도 만회시켜준 다음에 또다시 그 다음에 한 3배로 패고,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면서 2년 동안 계단식으로 꺾였어요. 증시가. 나스닥 지수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2년 동안. 테슬라 지금 차트가 딱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 $1200 넘어가지고 사상 최고치 갔을 때 국내 서학개미분들 그때 다 올라탔다가 물려버렸는데, 그때 이제 들어갔다가 한 20% 이상 물린 분들이 얼마 전에 다시 테슬라 이제 반등해가지고 $1000대 진입하니까 야 이제 다시 상승 추세 시작이다 하면서 다 또 그때 또 올라탔는데, 그게 지금 다시 $800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일론 머스크 동생이 있잖아요. 테슬라 등기 임원인데, 이 사람이 먼저 작년 11월 달에 $900대에서 테슬라 주식을 $1억 어치를 다 팔아치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1200대에서 올해 이제 다 팔았는데, 아니, 창업주 겸 CEO랑 그 사람의 동생이자 등기 임원이 자사주를 다 팔았는데 도대체 아직도 눈치를 못 채고 계속 저가 매수 노리고 있는 분들의 그 지금 상황을, 이게 바로 이제 테슬라 차트를 지난 닷컴 버블 당시하고 똑같이 만들고 있는 주인공들 아니겠어요? 아니 근데 미국 주식은 괜찮다, 버티면 무조건 온다, 이런 주장이 뭐 틀린 건 일단 아니에요. 증시 역사 최근 2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돈 벌 확률이 당일 하루로 보면 데일리로 50대 50. 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원래 홀짝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루 단위로 주식시장에서 수익 낼 확률이 절반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럼 미국 증시 이제 1년 단위로는 돈 벌 확률이 68%였고 최근 20년 통계에서, 그 다음에 10년치를 보니까 88%, 그리고 20년치 통계를 보니까 100%였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뭐든지 하여튼 아무거나 산 다음에 20년을 버티면 무조건 수익이 날 확률이 100%였다 이건데, 근데 이게 닷컴 버블 이후 최근 20년이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미국 증시에서 진짜 20년을 버틴 사람들은 주식 비중이 자기 그 투자 자산의 10% 혹은 월 소득의 2배를 절대 안 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버티는 그런 게 가능했던 거죠. 근데 지금 주식에 완전 올인해가지고 이걸로 승부 보려는 어떤 기복 투자 혹은 복권형 주식 선호, 이런 그 동학개미 분들한테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아니 미국도 버블에는 장사 없어요 진짜로. 근데 하여튼 지금 우리 증시가 1월 달에는 떡락했고 2월 들어서 조금 반등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또 이제 전부 상승분
반납하고 또 결국 1월장에 연장선상에서 재시작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말 이제 모처럼 다시 돌아왔던 외국인들은 뭐였냐? 진실은 코로나 유동성 장세든 동학개미 운동이든 뭐든지 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3년 동안 한국 주식에 제대로 된 매수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일단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규모가 3조 6천억. 지난 코로나 이제 팬데믹 발발 이후 올해까지 지금 3년 연속으로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순매도했다. 그럼 누가 지수를 저렇게 그 코스피 3,300까지 올려놨었냐 하면 다 개미들만 산 거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 증시가 동학개미 운동으로 강했던 2020년이랑 2021년 그 1년 동안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51조 원 순매도를 했다.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래 최대 규모였는데 이걸 다 받아먹은 게 동학개미들이었다. 그 와중에도 올해 거의 한 달 반 만에 한국 주식 3조 6천억을 또 팔아치웠다고요. 여기서 공매도 이런 거 다 빼고도 외국인의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이 2019년 말에 34.3%에서 현재 29%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아직도 비싸니까 파는 거예요. 안 돌아온다고. 개미들이 이렇게 다 달라붙어가지고 조금만 올라오면 내가 본전만 이번에 돌려주면 다시는 안 한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안 온다니까요. 지금 비싼 거예요. 여러분은 거의 최고점에서 한국 경제 역사상 최고점에서 주식을 산 거라고요. 누구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책, 유튜브 영상, 종목 추천 이런 거 보고서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불특정 다수한테 그렇게 무한 공개된 정보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사업 아이템 좋은 것만 있어도 가족끼리 친구들끼리도 쉬쉬하고 누가 하면 안 되니까. 그러는데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 와가지고 사라고 한 종목을 사고 수익이 나길 바란다고요?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들은 버스에서 주워 들은 정보에 평생 저축의 반을 몰빵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고 당분간 또 안 돌아온다. 그럼 우리끼리 이건 이제 승부 봐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물론 코스피 이제 뭐 역사적 저평가 뭐 PER 갖고 맨날 얘기하는데 이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지난해에 코스피 3,300 찍고 나서 이제 빠르게 그때부터 이제 쭉 하락하고 있는데 어쨌든 코스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미 장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기는 한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비싸 보이는 이유가 3월 FOMC의 연준이 지금 한 방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92%인데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코스피 PER도 이것도 너무 높게 쳐준 그런 감이 있다 이거죠. 여기다가 이제 지정학적 위험까지 올해 추가됐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달러 같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부추겼고 한국 주식 같은 진짜 자타공인 위험자산 회피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만 한국 증시에 터진 사건 사고들 보세요. HDC 현대산업개발부터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하면서 증시 자금 다 빨아들였지. 여기 뒤질세라 또 LS 일렉트릭도 물적 분할 발표했지. 세아 베스틸? 예. 여기 철강회사인데 이미 지주사가 있는데 또 물적 분할을 해서 지주사를 하나 더 만든대. 야, 밥상에 뭐 찌개 2개 있으면 안 되냐? 내 맘이지. 내 밥상인데. 여기다가 미국이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워낙 지금 바이든이 뭐 지지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러다가는 트럼프가 개같이 부활해가지고 바이든을 완전 한 방에 보내버리고 민주당을 완전히 인수분해해버릴 그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번에 지금 중국 때려잡으려고 진짜 중국 조폐기가 지금까지처럼 그냥 요식행위로 뭐 조금 길들이기 차원이 아니라 진짜 주먹에 감정이 실릴 정도로 막 그렇게까지 중국을 팰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지금까지 보세요. 중국 증시 빠질 때 우리만 뭐 상대적 매력도가 돋보인다고 올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이슈를 제가 완전히 총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진짜 지난 주말에 월스트리트가 혼돈 그 자체였는데 뭐 당연히 40년 만에 최고치까지 점프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때문에 연준이 이제는 3월도 아니고 지금 절반도 안 남은 2월달 이 2월 중에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당장 금리 인상 나서라는 주문까지 막 등장하고 뉴욕 증시 매물 폭탄 맞아가지고 막 난리 났던 건 물론이고 이렇게 또 혼란한 틈을 타서 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각종 카더라 통신이 아주 창궐을 했습니다. 장중에 미국 CBS 방송사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격 명령을 내린 것 같다고 먼저 뉴스를 풀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 사람이 그 CBS 보도가 사실 무근이다.
라고 부인을 했는데, 부인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부인만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우리가 노는 것 같으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하지만 우리가 파악한 정보가 있는데 당장 공격 명령까지는 아니고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침공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이제 로이터나 뭐 이런 데서 막 긴급 기사 쏟아지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PBS는 우리도 확인해 봤는데 CBS 보도가 맞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명령을 내렸다. 이건 맞는 사실이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고, 블룸버그는 상황이 긴박한 것은 확실하고 바이든하고 푸틴이 주말에 통화할 것이라고 일단은 일단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이제 토요일 날 바이든하고 푸틴이 진짜로 1시간 동안 통화를 하긴 했는데,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하고 정면 대결은 피하면서도 제재를 강화하든 아니면 풀어준다고 요거를 어떤 옵션을 내걸든 간에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푸틴한테 이게 씨알도 안 먹히니까 결국 두 사람의 어떤 전화 회담은 원론적으로 그냥 러시아와 미국 간 그 관계가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구축되기를 원한다, 이런 사실을 재확인하고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미봉책으로 넘어가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은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16일에 러시아가 지상군을 앞장 세워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딱 이날 침공할 거라는 예상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푸틴이 뭐 지난번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 그때 러시아 내에서 푸틴의 지지율이 80% 나왔었는데, 푸틴이 이제 장기 집권, 이미 장기고 이 정도면 영구 집권을 위해서 이번에 어떤 전쟁이라는 그런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기존 이제 미국 경제 역사를 봤을 때 경기 부양의 역할을 전쟁이 해왔기 때문에, 일례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GDP 성장률 8.1% 나왔고, 심지어 우리 6.25 때도 성장률 8.2% 찍었다고 얘기하면서 미국도 일단 전쟁이 나면은 굳이 피할 생각이 없을 거라고 지금 방구석 전문가들이 막 입을 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분명한 거는 무슨 놈의 전쟁이든 침공이든 이렇게 다 미리 알려주고 하는 게 어딨어 이게. 하다못해 동네 건달들이 뭐 무슨 파 이 둘이 싸울 때도 무조건 밤에 숙소 기습하거나 아니면 저쪽 파에서 조금 방심하도록, 야 우리가 뭐 그쪽 구역 양보할 테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만든 다음에 상대파가 야 그럼 좋다고 회식하는 날, 그런 날 벼랑 간에 급습해가지고 때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국가 간의 전쟁이 저렇게 미리 다 떠벌려놓고 지금 여기 한국에 있는 저 같은 이 골방 유튜버들까지 다 알게 16일 날 친다 이렇게 해놓고 공습을 하는 게 어딨냐고요 이게. 우리나라 6.25 때 인민군이 언제 쳐들어왔어요? 일요일 새벽에. 그것도 군인들 다 휴가 간 다음에. 그리고 미국 이라크전이랑 걸프전 때 보세요. 그 상황도 똑같잖아요. 가장 최근이 이제 이라크전이니까 그때는 미국이 오밤중에 위성하고 정찰기 동원해가지고 한밤중에 이라크 레이더망 전력 다 먹통 만들고, 그때 바로 에어스트라이크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라크 전투기들은 공공기지에서 출격도 못하고 그냥 지상에서 다 개박살 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다 알려주고 하는 전쟁은 또 처음 봤다. 근데 이거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는 더 하겠죠. 더 하면 더 했지. 절대 신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리가 없잖아요, 공산주의가.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봤지만 무슨 공정이나 상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그냥 지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반칙도 다 정당화된다는 게 공산주의 이념이니까요. 중국은 이미 마오쩌둥 전부터도 이미 역사적으로 그런 뿌리 깊은 어떤 반칙도 다 어떤 반칙도 수단도 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이상한 가치관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옛날에 그 영화 성룡 나오는 취권 보세요. 정당하게만 무도인이 실력으로 결혼해야지 막 술을 먹고 그 도핑 테스트 하면 걸리는 거야. 약물이야 그거. 왜 술을 먹고 권법으로 싸우냐고. 맨정신 해야지. 이게 반칙이잖아. 갑자기 성룡 형님을 제가 욕보인 꼴이 됐는데, 어쨌든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막 그 큰 소리로 자기네 나라 국가를 부르고, 또 우크라이나의 그 아리따운 여성들이 막 남자친구를 군대 보내면서 막 눈물로 이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아픈데, 바로 이게 근데 김정은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이유입니다. 우크라이나 딱 보면 알잖아요. 저게 지금 핵 포기의 결과입니다. 솔직히 아직도 핵만 갖고 있었다면 러시아가 절대 저렇게 무슨 도살장 주인이 거위 다루듯이 요거 언제 뭐가지 치지 막 마음 놓고 막 저렇게 가지고 놀지를 못할 텐데,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성전자. 오늘 세 가지 이슈를 제가 완전히 도마 위에 놓고 회를 떠가지고 간장에다가 와사비 살짝 묻혀가지고 입에까지 넣어드릴 테니까 그냥 드시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 이슈 중에 두 번째가 삼성전자인데, 진짜 일요일 저녁마다 우리 어떤 그 삼성전자 집착은 이 괜한 어그로가 아닌 게, 대한민국 5,200만 전 국민이 삼성전자, 정확하게는 삼성전자 주가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다. 우선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 주식 운용에서 제일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삼성전자. 여기다가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만 113만 명인데 이분들 연금 굴리는 공무원 공제회, 그리고 여기서 분리된 군인 아저씨들은 이제 군인 공제회, 경찰분들은 경찰 공제회, 선생님들은 사학연금, 그 밖에도 과학기술인 공제회, 전기공사 공제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공제회, 그리고 무슨 학교법인, 그리고 공익재단, 우정사업본부까지, 여기다가 민간 그 금융기관 중에서 우리의 어떤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하는 종신보험 퇴직연금 운용하는 보험사들, 그리고 내 예금이랑 우리 가족들 이름으로 저축하고 있는 그 은행 상호저축 신용금고 전부 다 운용자산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이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처럼 제대로 상승을 못하면은 국내 투자 심리부터 소비 심리, 그리고 다른 기업들의 어떤 고용 경기까지도 모두 이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아빠 다니는 회사가 지금 관리 종목 지정됐다고 하고 아빠 월급도 막 지금 깎여가지고 그거라도 받으려면 있고 싫으면 나가라고 막, 그래서 요즘 아빠 엄마가 막 한숨만 쉬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내가 자전거 좀 사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 분위기가. 너라도 팔자 막 이렇게. 그런데 주말에 스위스 최대 금융그룹 크레딧 스위스 증권에서 메타버스 관련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 삼성전자에 대한 또 한 번의 매수 의견이 나왔어요. 메타버스하고 뭔 상관이냐. 이번에 나온 보고서는 인터넷, 미디어, 통신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까지 아우르는 메타버스 커넥션 시리즈라는 건데, 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에서 수혜자가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AR, VR 기기 분야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삼성전자 브랜드의 AR, VR 기기 개발 계획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매수 의견이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이쪽 분야에 R&D를 얼마나 할애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사항이 이제 어디서 결정될 거냐면 디스플레이 표준화하고 잠재적 시장 규모에 대한 이런 게 될 텐데, 삼성전자는 단순 AR, VR 기기가 아니라 이거 관련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을 연구 개발 중이다. 이미 이제 이 디바이스는 조금 이제 그래 뭐 세컨티어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미래 디스플레이 기술 쪽으로 이미 가 있다, 한 말 앞서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퍼스케일하고 AI 서버 확장에 따른 메모리 칩 증가에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고 크레딧 스위스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윈터 이즈 커밍, 겨울이 온다고 열심히 설레발쳤던 디램하고 낸드의 경우는 2025년까지 AR 6GB짜리 그리고 VR은 128GB짜리 기기들이 전 세계에 4,200만 대 규모까지 성장하는 것이 어떤 수요 증가 사이클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 재료만으로는 메모리 시장 전체 규모에 비하면 비중이 너무 크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연준이 3월에 금리를 한 방에 50bp를 올리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든, 미국이 중국 견제를 더 심하게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나든 반도체 전쟁이 나든, 어쨌든 우리 크레딧 스위스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기존 11만 5천 원으로 유지하고 매수 의견도 다시 한번 반복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보고서가 이제 메타버스 커넥션 시리즈니까 한국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 분야의 성과도 함께 조명을 했는데, 지금은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앞에 말한 그 하드웨어 기기의 개발이 사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메타버스 컨텐츠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또 NFT다. 이 메타버스하고 NFT가 함께 있어야 완전한 경제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결국은 NFT 확산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보다 안전한 참여와 사용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의 메타버스 전략을 서머리했는데, 네이버는 최근 1조 원대로 평가된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 중이고, 카카오는 클레이튼 블록체인과 함께 NFT를 중심으로 생태계 전반을 구축해놨고, 그 다음 국내 게임 개발사들 NHN, 넷마블, NC소프트 등은 NFT 기반 비즈니스 P2E 모델 채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다 크래프톤은 하반기에 펍지 모바일에 버추얼 콘서트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다. 그래서 목표 주가랑 투자 의견, 게임주에 대해서 네이버 48만 원에
아웃퍼폼, 카카오 목표가 16만 6천 원에 아웃퍼폼, NC소프트 60만 원 그리고 중립, NHN은 42,500원에 중립, 넷마블 11만 7천 원에 중립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오늘 3대 핵심 정리 세 번째는 코로나와 리오프닝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오늘의 핵심 가운데 핵심인데 삼성전자랑 우크라이나 시나리오는 뭐 제가 아닌 누구라도 제가 아닌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분석인데 오늘 이 코로나하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그 제 저작권을 걸고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금 일요일이잖아요. 이 날을 미국에서는 슈퍼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매년 시청률이 70% 넘게 나오는 이게 또 기본이에요. 더 나올 때도 있어요. 80%가 기록인가 이래요. 바로 미국의 NFL 슈퍼볼이 열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슈퍼 선데이다. 근데 이번에는 뭐 현대차, 기아가 60초짜리 광고 뭐 얼마 주고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번 슈퍼볼에 관중석이랑 응원 분위기가 어떠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누가 이기고 지고 이것도 중요치 않아요. 우선 작년에는 슈퍼볼이 관중을 20%까지로 제한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 관중 제한수 없앴고 대신에 마스크하고 백신 증명서를 확인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스포츠 경기 보다가 진짜 슈퍼볼이니까 보다가 경기 중에 마스크를 막 벗고 막 자유롭게 소리 지르고 응원하는 분위기를 이거를 이제 중계하는 캐스터들이나 아니면 미국 언론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리오프닝 주들의 반응도 전적으로 여기 달려있다. 해설자가 이제는 이래도 됩니다. 이제 코로나 언제까지 잡혀 있을 겁니까? 슈퍼볼로 우리가 이겨냅니다. 우리가 더 강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리오프닝 제대로 시동이 걸리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슈퍼볼 개막 시간이 미국 시간 그 동부 시간으로 일요일 저녁 6시 반이고 우리로 치면은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월요일 개장 앞두고 오늘은 또 얼마나 빠질까? 그럼 이런 날은 시초가가 장중 최저가니까 그때 공략을 해야 되나? 막 고민이 한창일 시기에 우리 런던 오빠 김희욱 구독자분들은 잠시 그 개장 동시효과 막 돌아갈 때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말고 잠시 잠깐 미국 이 슈퍼볼 개막식 관중석 분위기를 잘 살펴보시자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사람들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막 코로나 이전처럼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열광하는데 해설자도 이제는 이래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면 바로 우리 리오프닝 관련주에 줍줍 기회죠. 이날 어차피 미국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우리 증시, 한국 증시 월요일장 시작할 때 이 슈퍼볼 관중석 분위기 여기에 제일 먼저 관련주들을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제 이 분위기가 그날 밤에 미국 증시에 후반영되면서 예를 들면 뭐 뉴욕 증시의 델타 항공, MGM 리조트, 에어비앤비 이런 기업들이 움직인 거를 우리 증시 다음날 화요일에 그대로 이제 같은 업종 매칭 종목으로 타고 들어오는 걸 생각하는데 그때 늦는다. 외국인이 이미 우리 개장 전이랑 월요일 개장 초반에 슈퍼볼 중계 보면서 한 발 빨리 들어갔다가 다음날 빠지는 과정에서 이 물량을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걸 우리는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한 발 앞서서 월요일에 먼저 움직이자. 아무튼 그래서 리오프닝 상황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고 일단 미국이 지금 리오프닝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현재 주마다 조금 상황은 아직 다른데 버지니아는 마스크는 개인의 선택 사항으로 맡기겠다라고 넘겼고 그 다음에 네바다주는 여기야 뭐 UFO가 나타났을 정도로 워낙에 좀 슬로우한 곳이니까 마스크 의무화를 즉시 철회하겠다라고 밝혔고 반면에 뉴욕 같은 경우는 여기는 좀 아직도 세게 나오네. 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미접종자 3,000명을 해고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존은 사실 지금 올해 부활절이 4월 17일인데 독일의 경우는 부활절 전까지는 일단 코로나 제한을 다 해제하고 올해 부활절만큼은 진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맞게 하겠다. 진짜 계란 까먹듯이 진짜 그런 어떤 규제의 껍질 다 까겠다 이런 거고 영국은 찰스 왕자가 2년 만에 코로나 재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엔 증상이 없어가지고 역시 이번 오미크론은 진짜 별거 아니다라는 노블레스 오 마루타 정도 이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나라 이탈리아도 이번 주말부터 야외 마스크 의무 조치 해지됐고 나이트하고 클럽 전부 영업 재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은 화이자에서 나온 그 코로나
먹는 약 사용 승인 나가지고 지금 확진자들 대상으로 뿌리고 있는 중이고, 필리핀은 2년 만에 관광객 입국 문을 열었는데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라 일단 좀 지켜보자는 중이라고 하고, 아무튼 그래서 리오프닝이 한 번에 오지 않는다. 중간에 분명히 또 변이 터지고 뭐 오미크론 다음 변이는 치명률이 올라갈 차례다 이런 분석 나오면 또 미끄러지고 막 이런 식으로 진통 끝에 리오프닝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전 세계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이 독점해온 정보들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그들과 항상 매일 아침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해야 그게 제대로 된 경기죠. 이걸 저희는 정보 민주화라고 부르고, 내일 뉴스 미리 보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이 정보 민주화입니다. 2월 14일 월요일. 2월 14일은 이제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수혜주가 뭘까요? 뻔하지만 또 식음료나 편의점, 뭐 명품 판매하는 백화점 이런 데냐? 아니면 친자 확인 초콜릿 중에 카카오 뭐 90%짜리 있잖아요. 한참 이제 그게 유행할 때 그때 당시 여친이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카카오 90%짜리 초콜릿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전 먹었는데 먹인 줄 알았어요. 먹. 이거 벼루에 갈아가지고 난을 치는 그 먹인 줄 알았어. 내가 야 남자친구한테 발렌타인데이 문방사오를 줘? 이러고 막 내일 뉴스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미리 여러분들의 안방까지 제가 매일 저녁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산간 그리고 해외까지 다 무료입니다. 내일 월요일 대외 경제 안보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정유주들만 또 신났고 그 다음에 방산 또 좋고, 하지만 이런 것도 다 떨줍 올팔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자가 검사 키트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 적용일입니다. 2월 말 28일까지 이제 1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자가 검사 키트 유통 개선 조치에 따라서 온라인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판매 못하게 됐고, 다만 이제 16일까지는 재고 물량 소진에 따른 판매 허용한 다음에 17일부터는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사러 갔다가 걸리겠다 씨. 아유. 그 식약처에서 약국과 편의점에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 3천만 명분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이제 또 낙가마들이 다 휩쓸이 사재기를 또 싹 쓸어가가지고 또 이제 당근마켓 뭐 이런 데서 또 막 프리미엄 붙여서 팔고 뻔하잖아. 아, 참 진짜. 자,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일단 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18세 이상 성인 중에서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하고 감염 시의 중증 사망 위험이 큰 고위험군이 대상이다. 일반인 접종 예약은 21일부터 받는데요.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 창업 중심 대학 선정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창업 이런 쪽으로 밀고 가요. 결국 그 모태펀드 실행해줄 창투 인베스트 무슨 투자 이런 회사들 금리 인상 이후에도 저는 쭉 더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일 문체부는 2022년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지난 1월 달에 이거 나왔었죠. 빌보드에서 음원 중복 구매 집계 제외한다고 그 소식 나와가지고 당시 국내 엔터주들 급락했는데, 당시 이제 빌보드 정책 변경의 핵심이 뭐냐면, 한 명의 사용자가 다운로드한 음원의 횟수는 차트 집계에서 한 번만 포함되고 3.49달러 미만의 앨범 그리고 0.39달러 미만의 싱글은 판매량 집계에서 역시 제외한다. 굿즈하고 콘서트 티켓 등이 포함된 앨범도 판매량 집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K-팝 팬들의 어쨌든 그 관행이랄까? 굿즈하고 음원 중복 구매, 끼어 팔기 이런 거를 정조준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형 엔터주들이 그때 급락을 했는데,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팬심이라고 하죠. 옛날에 이제 가요 톱10 쇼 음악 중심 시절부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가수 막 ARS 막 미친 듯이 광클하고 막 전체적으로 막 했었는데, 이제 그걸 빌보드에서 제한한다. 내일 월요일 과기부는 2022년 인공지능 기반 보안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뭐 이제 석유, 식량 뭐 이런 게 좀 화두에 있지만, 저는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를 제대로 한번 엿먹이려면은 사이버 공격, 사이버 테러로 러시아 군사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면 진짜 푸틴은 개망신 나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이버 보안 요즘 이런 게 핵심입니다.
그 어떤 군사 무기도 디지털화 되지 않은 게 없어요. 예. 미사일 하나라도 쏘려면, 그리고 공격 명령 지상군에다가 하달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죠.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 보안 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의 깊은 어떤 숨은 수혜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협력은 계속된다. 국제협력이 뭐 필요 있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는 나라, 불법 조업 많이 하는 나라 딱 한 나라밖에 없는데 뭘 국제협력이야. 지금 반중 정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 반중이 잘못하면은 우리 대북하고 남북 경협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일 환경부는 환경과 인공지능 융합 연구 활성화 업무 협약을 발표합니다. 환경하고 인공지능 융합 연구, 이거 둘 다 이제 증시의 테마주 결합으로 보면 되죠. 내일 복지부는 게임 보조기기 개발 및 활용 매뉴얼, 제목은 장애인 누구나 게임할 수 있다. 그래서 게임 보조기기를 개발한다고요. 저는 그래서 웨어러블하고 어쨌든 AR, VR도 만약에 정부 보조로 이렇게 해서 간다. 이거 진짜 저변 확대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고 봐요. 내일 중기부는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비상장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 개선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창투 인베스트 이쪽에 좋은 호재죠. 자, 내일 2월 14일 월요일 발렌타인데이 경제 일정 보겠습니다. 1월 ICT 수출입 동향, IT에다가 C, 커뮤니케이션 통신을 더한 건데요. 10개월 연속의 두 자릿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중국의 1월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규모가 공개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미국 NFL 슈퍼볼, 우리 시간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개막식입니다. 그리고 내일 유로존은 12월 산업 생산, 그리고 내일 일본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성 검증 IAEA 조사단이 방의를 합니다. 18일까지. 원전 시찰 및 방류할 물의 상태, 그리고 처분 절차의 안전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안전 기준에 IAEA 안전 기준에 근거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수 이거 관련주 있어요. 해양수산물서부터 애국주까지. 자, 내일 증시 일정은 퓨런티어가 공모 청약에 들어갑니다. 이틀 동안. 그리고 삼성전자 갤럭시 S22 22 사전 판매를 이날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태연 정규 3집 INVU가 월요일 공개됩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MSCI 조기 편입이 월요일부터 있는데, MSCI 코리아 내에서는 종목 비중이 1%, MSCI EM 이머징 마켓 내에서 비중은 0.11%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편입 수급 영향은 6,900억 원 규모로 들어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한 방에는 안 들어온다. 자, 내일 실적 발표 기업은 CJ제일제당, 현대그린푸드, 현대리바트, K카, 이스트소프트, KCC, 원티드랩, 그리고 미국에서는 엑셀런 있죠. 여기 이제 전력 생산하는 회사, 그리고 어드밴스 오토파츠, 자동차 부품사 실적 공개가 있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에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